누가 뭐래도 이제 강아지는 가족입니다. 웬만한 인간관계보다 나와 강아지와의 관계가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든 맛있는 걸 먹을 때면 함께 나눠 먹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먹으면 아무렇지 않은 음식이 강아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음식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뭐 터무니없는 음식들, 예를 들어 뭐 라면이나 초콜릿, 뭐 이런 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보호자님들은 당연히 안 먹으실 테고, 왜냐면 너무 뻔한 거니까. 조금 애매하게 아리까리한 것들이 있어요. 이걸 과연 먹여도 되나 안 되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오늘은 강아지가 먹으면은 안 되는 의외의 음식들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우리 강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키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유와 치즈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유 속의 유당을 잘 분해할 수 있지만 강아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성장 후에는 락타제라는 효소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우유나 치즈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장에서 발효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설사, 구토, 복부팽만 같은 소화 장애가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탈수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잘 먹던데? 이런 생각에 방심할 수도 있지만 보호자가 바로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강아지 전용 우유가 이렇게 소포장이 되어 있고 대부분 레토르트로 나와 있어서 상온 보관도 되고 좋긴 한데 약간 비싸다 느낄 수 있잖아요. 조그만한 팩이 그래도 한 2,000원에서 한 3, 4,000원 사이 하니까 그럴 땐 사람이 먹는 락토프리 우유를 주시면 됩니다. 뭐 소화가 잘 되는 우유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써져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거 주시면 되고, 나는 우리 아이한테 최고로 좋은 거, 그리고 좀 더 신경 써서 주고 싶다. 이런 분들은 사냥류를 주시면 됩니다. 사냥류가 더 좋아요. 더 비싸긴 하지만.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이 토마토가 사람에게는 최고의 식품 중 하나죠. 그 다이어트 할 때 토마토, 뭐 방울토마토나 뭐 이렇게 많이 닭가슴살 샐러드나 이런 데다가 많이 넣어서도 먹고, 토마토를 먹으면은 이제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이렇게 좋은 이로운 식품이지만 강아지에게는 반드시 그렇다라는 보장이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익은 토마토, 그러니까 빨간 토마토를 말하는 거죠. 잘 익은 토마토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덜 익은 초록색 토마토, 가끔 마트 가면은 있잖아요. 이렇게 덜 익은 거는 줄기랑 잎에 솔라닌이라는 독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잠깐 초록색 토마토랑 그리고 줄기랑 잎에는 독성 성분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중독 또는 구토, 설사, 무기력, 떨림, 심장 이상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호자들은 토마토가 건강식품이니까 뭐 조금은 괜찮겠지? 라고 오해하기 쉬울 텐데요. 굳이 토마토를 줘야겠, 나는 주고 싶다. 그렇다면, 새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소량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불어서 항산화 효능을 챙기고 싶다면, 블루베리나 브로콜리 같은 식재료가 조금 더 안전하니까 얘네들을 저는 좀 더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 너무 맛있죠? 이것도 강아지한테 굳이 주셔야 된다면 완전히 익혀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삶거나 찌거나 굽는 뭐 이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튀긴 거나 햄버거 먹을 때 먹는 뭐 감자칩, 포테이토칩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강아지보다 체급이 10배에서 20배, 뭐 30배 이상 나가는 사람한테도 튀긴 감자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햄버거 먹을 때 되도록이면 세트 안 먹고 버거만 단독으로 먹는데 강아지에게는 이게 얼마나 안 좋겠어요. 훨씬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튀긴 감자는 절대 주시면 안 되고 감자 익힌 거는 주셔도 되는데 이게 싹이 나거나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에는 그 앞서 이제 말씀드린 토마토처럼 솔라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강아지가 섭취하면 구토, 설사, 신경계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간혹 강아지 공복감을 해소하기 위해 감자를 주시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 주고 싶으시다면은 반드시 익힌 거 소량 주시고 저 같으면 차라리 단호박이나 고구마를 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이거 역시 정말 의외죠.
그러니까 고구마 자체는 영양가도 높고 고급 사료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드는 그 화식에도 고구마를 사용하는데 고급 사료들에도 사용하는 고품질의 탄수화물인데 이게 고구마가 왜 여기 넣었냐면 너무 많이 주시는 게 문제예요. 저희 손님분들도 다이어트 시킨답시고 이렇게 막 고구마를 많이 주신다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세요. 고구마 많이 주시는데 살 좀 빠졌어요? 하면은 똑같다 그러세요. 그 이유가 너무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구마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이다 보니까 다이어트 시킨다고 고구마를 주긴 주는데 이게 달고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가 잘 먹다 보니까 요만큼 새끼 손톱만큼 줄여다가도 계속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유 그래 뭐 조금 더 줄게. 아유 맛있지?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계속 주게 되는 거예요. 그 계속 주다 보니까 이게 사람 양 생각해서 고구마 반 개인데 뭐 어때? 이거 갖고 뭐 양 차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잊지 마셔야 돼요. 강아지는 저희보다 체급이 최소 10배에서 20배, 30배 이상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장에 가스가 차고 설사, 복부팽만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아무래도 달잖아요, 고구마가. 그러다 보니까 혈당 수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는 강아지는 반드시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급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하자면 고구마는 식품 자체는 너무 좋고 이로운데 양을 적게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숭아와 자두의 씨앗입니다. 이 씨를 단독으로 일부러 주는 경우가 사실 뭐 거의 없잖아요. 뭐 씨를 그냥 뭐 개껌처럼 먹으라고 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실수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통째로 줬는데 알아서 발라 먹겠지? 씨는 뭐 뱉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주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복숭아 씨 같은 경우는 질식, 장폐색, 독성 중독의 위험이 있고 자두 씨 역시 중독, 구토, 설사, 호흡곤란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크고 딱딱한 거는 설령 이제 대형견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통으로 이렇게 먹다 보면은 씨가 목에 걸릴 가능성이 커서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되도록이면 껍질과 씨는 꼭 제거해서 과육만 소량 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릴 것 같아요. 과일의 경우 고구마처럼 하나씩 이것도 역시 계속 주다 보면은 너무 많이 주는 경우가 흔한데 과일이 당분이 많잖아요. 사람 다이어트 할 때 과일 이제 좀 조심히 먹으라고 하는데 강아지는 오죽하겠어요.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과일은 반드시 껍질 제거하고 양 조절을 해서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간입니다. 간은 철분과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이 역시 앞서 설명해드린 뭐 이제 과일이나 고구마랑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 같은 경우는 특히 돼지간을 주로 많이 주시죠. 이게 그 떡볶이랑 순대 같이 시킬 때 들어있는 간 보통 이거예요. 이걸 과다 섭취하면 비타민 A 과다증이 생겨서 뼈 변형이나 관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서 이제 언급했다시피 순대 먹을 때 보통 이제 돼지간을 주로 주시게 되는데 이게 그냥 물에다가 물만 넣고 삶은 게 아니잖아요. 소금, 뭐 마늘, 양파 같이 이런 것들이랑 같이 이렇게 조미가 돼가지고 이제 삶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것들이 강아지에게 엄청 해롭거든요. 잘못하면은 이제 훅 이렇게 막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 역시 내장류이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조금 생각보다 높아서 너무 많이 급여하면은 비만과 췌장염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돼지간 같은 경우는 저도 가끔 줬었거든요. 1년에 뭐 한 떡볶이 순대 먹을 때 뭐 한 두세 번? 너무 이렇게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저도 진짜 요만큼? 한 5mm? 5mm 정도 이렇게 새끼 손톱의 절반만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이제 물로 씻어가지고 저는 이제 조금씩 줬었는데 그냥 주면 너무 좋아하고 잘 먹으니까 그거 보려고 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극소량, 극미량만 1년에 뭐 두세 번 정도만 주고 평상시에는 굳이 일부러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포도입니다. 포도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샤인머스켓, 청포도, 거봉, 건포도. 그러니까 이런 종류를 막론하고 강아지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과일입니다. 이게 포도 같은 경우 신장을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소량만 먹어도 구토, 설사, 식욕 부진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들 중에는 뭐 하나인데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도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단 한 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과일을 정 주고 싶으시면 포도는 절대 안 되고, 강아지가 먹어서 좋은 과일은 제 생각에는 사과, 바나나, 블루베리, 이 세 가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밤입니다. 밤은 식이섬유와 비타민C, 그리고 비타민 B, 칼슘, 마그네슘 등등 이런 영양소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줘서 다이어트에도 괜찮은 식품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건 껍질 반드시 제거하셔야 되고, 그리고 속에 이 밤도 이게 오돌토돌하게 씨가 있거든요. 이 씨를 제거해서 소량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익히지 않은 생밤은 절대로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소화가 잘 되지가 않고 먹으면서 이 생밤은 딱딱하잖아요. 잇몸에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먹으면은 장에 부담을 줘서 설사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밤은 저도 먹을 일 있으면 이제 곧 가을이니까 이제 밤 많이들 이제 드시잖아요.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밤을 먹을 때 가끔 미량 줬었던 것 같아요. 소량씩. 밤 자체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다이어트에도 괜찮은 식품이지만 껍질 그리고 익히지 않은 거 절대 주시면 안 되고, 안에 들어있는 씨앗 이것도 빼가지고 소량만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잘 주면은 되게 좋은 식품이에요, 밤 같은 경우는. 아홉 번째는 빵입니다. 빵 저도 아침에 빵 이제 가끔씩 먹는데, 특히 설탕, 소금, 버터가 들어간 빵은 강아지의 건강을 해치기 너무 쉽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런 빵들 있잖아요. 초콜릿 들은 거, 건포도, 뭐 치아바타 같은 거, 양파, 소세지 들은 빵, 마늘 이런 거 들어있는 빵들 맛있잖아요. 사람이 먹을 때 아주 맛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강아지가 먹으면 당연히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이 강아지들에게 소화장애와 알레르기, 설사,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몇몇 사료나 간식들 보면 앞에 껍데기에 글루텐 프리라고 영문으로 적혀 있는 거 이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의미죠. 영양 측면에서 봐도 빵은 대부분이 탄수화물이고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이런 유익한 영양소가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 굳이 줄 이유가 없는 식품입니다. 사실 사람도 뭐 서양인이 아닌 이상 동양인,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빵이 막 그렇게 막 썩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통밀빵 먹으라고 하는 이유도 있고, 빵 얘기하니까 갑자기 고로케 먹고 싶네요. 강아지에게는 빵은 굳이 줄 이유가 없는, 별로 이렇게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식품입니다. 웬만하면 주지 마세요. 열 번째는 소세지입니다. 사람이 먹는 소세지는 대부분 가공육이라 염분, 방부제,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뭐 스팸이 됐든, 뭐 비엔나 소세지가 됐든, 뭐 부대찌개 햄이 됐든, 강아지가 먹으면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췌장염, 신장 질환이 위험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고기 대신 주는 건데 고기랑 비슷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가장 피해야 할 음식 중 하나입니다. 육가공식품은 아무것도 그냥 아예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면 얘네가 엄청 좋아하긴 할 텐데 너무 짜요. 염분이 너무 많고 방부제, 그러니까 조미료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먹었을 때, 사실 사람도 좋지 않잖아요. 사람도 굳이 먹을 이유가 없는 식품인데 강아지가 먹으면 훨씬 더 데미지가 이렇게 크게 들어와요. 몸속이 망가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아지 전용으로 나오는 소세지도 있긴 한데 저는 굳이 차라리 그 고기 익힌 걸 주는 게 낫지,
굳이 가공품을 줄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소세지 되도록이면 주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1번째는 꿀입니다. 특히 1살 미만 어린 강아지에게 꿀은 특히 위험한데, 꿀에는 보툴리누스 포자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화력이 약한 강아지는 이 꿀을 먹었을 때 치명적인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꿀 물론 이제 뭐 천연식품이고 사람한테도 너무 좋은 자연식품이지만 이 자체로 당분이 많아서 비만 위험이 있고, 그리고 치아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치질 잘 시켜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꿀이 항산화 성분이나 미네랄, 뭐 비타민 이런 게 풍부해서 뭐 영양적으로도 너무 괜찮은 식품이긴 한데, 강아지가 먹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뭐 고구마나 과일이랑 마찬가지로 양 조절하기가 어렵다. 한 번 먹게 되면은 뭐 조금 양을 오버해서 초과해서 주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줄 필요가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굳이 꿀을 줘야겠다 싶으면 미량 먼저 줘보셔서 알레르기 반응을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꿀도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알레르기 반응을 살피시고, 그 다음으로 뭐 알레르기 반응은 없네, 괜찮다 싶으시면은 아주 소량만 조금씩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20 몇 년 동안 강아지를 키우면서 꿀을 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마지막은 양파, 파, 부추, 마늘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뭐 워낙에 이제 세트로 묶이기도 보기 좋고, 뭐 냉장고에 뭐 거의 항상 있는 식품들이잖아요. 그래서 묶었고, 딱 봐도 먹이면은 안 되게 생겼죠, 이름들부터. 한국 음식엔 필수 중에 필수인 재료들이지만, 강아지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절대로 줘서도 안 되는 그런 식품들입니다. 이 식재료들은 모두 알릴프로필 다이설파이드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강아지의 적혈구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빈혈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주의를 요하는 그런 식품들이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 주는 이런 사례는 거의 없어요. 강아지한테 생으로 뭐 양파나 파 주지는 않잖아요. 뭐 사람도 뭐 생양파 뭐 이렇게 먹지 않는데. 근데 이런 게 간접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에 조금 들어갔는데 괜찮겠지라는 이런 생각이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음식에 많이 들어가겠어요. 뭐 사람이 먹는 고기 요리, 특히 양념 들어간 거, 뭐 제육이라든가, 뭐 불고기라든가, 뭐 뚝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닭갈비라든가, 이런 거 이제 고기 이제 준답시고 이렇게 조금씩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음식들에 필수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 재료들이라는 거죠. 파, 양파, 뭐 마늘, 부추, 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섭취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에게 사람이 먹는 고기를 주고 싶다 하면 앞다리살, 구운 거, 양념 아예 안 된 거, 이런 거나 뒷다리살, 이런 거, 아니면 뭐 목살, 살코기 부분, 이런 거 정말 미량, 소량 조금만 가끔 주시기를 바라고, 양념된 거는 되도록 절대 주시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아지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부터 먹을 수 있을지라도 극소량만 먹어야 되는 의외의 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으면 좋은 건강 식품일지라도 강아지가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 꼭 기억하셔서 소중한 반려견의 건강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하고 쓸모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